안녕하십니까. 큐잉글리시 JS 영어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수능 특강 영어 14강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무관한 문장의 지문들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광펜하고 밑줄 먼저 표시해 주시고요. 형광펜은 빈칸 넣을 만한 부분, 밑줄은 주로 문법 위주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읽어볼게요. Rejecting an academic training. 자, 어떤 학업적인 훈련, 학술적인 훈련을 rejecting. 자, ing가 붙었는데 쭉 가서 보시면 컴마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주어 동사 앞에 있는 ing는 거의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믿으면서. 그 다음에 they had experience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고요. 그들이 경험했던 had pp 과거 완료 썼는데요. 밑에 믿었다. 뭐네 이런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다. 근데 그 이전부터 과거 이전부터 경험했던 거이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쓰는 게 맞고요. 잘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요거보다는 앞에 있는 ing 분사구문 거부하면서 ing 써야 되고요. 모네와 다른 impressionist 인상파 화가들이죠. 인상주의자들. 인상주의자라고 했는데 인상파 화가겠죠. 믿었습니다. 대체 뭐라고 믿었냐면 the art 그들의 예술이 with its objective method of painting objective 객관적인 자주 나온 단어죠. 객관적인 메소드 수단 페인팅 그림의 수단을 가지고 근데 그리는데 뭘 그려요? What they saw before them 그들이 그들 앞에 있는 것을 그들 앞에 있는 것 그것을 그리는 방식 가로 묶어주고요. 관계대명사 아시죠? 앞에 있는 페인팅 동명사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목적, 수단을 가지면서 그들의 예술은 주어 동사는 이렇게 되겠죠. was more sincere, 더욱더 sincere, 진심이 담긴, 충실한이 좀 어울리죠. 라는 거예요. 뭐보다. any academic art, 그 어떤 학업 예술보다도 자신들의 인상파 화가의 그림들이 그것이 더 충실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 트레이닝을 거부했겠죠.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무관한 문장을 대부분 첫 문장 주제문이 주죠. They all agree that 그들 모두는 인상파가 모두는 어디에 합의했냐면 They aim to capture. aim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뭐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이거고요. capture 포착하다죠. 무엇을 포착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느냐. Their sensation 그들의 어떤 느낌을 혹은 what they could see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as they painted 접주동 그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왓절은 이렇게 묶여지고요.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sensation이 첫 번째 목적어고 왓절이 두 번째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목적어는 sensation을 캡처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캡처한다. 명사와 명사절을 병렬 구조로 오어를 쓴 겁니다. 이것도 틀린 게 아니죠. 자, this situation included 이러한 sensation, 이러한 느낌들은 포함했는데 the flickering effect of light. flicker 밑에 있죠? 불빛의 깜빡거리는 어떤 효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고요. 우리의 눈이 포착하는. as 뭐 할 때 우리가 사물들을 regard 바라볼 때 이거죠. 관계대명사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것.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in complete contrast to the academy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아카데미라는 미술교육기관 그것과는 완전히 contrast 대조를 이루면서 원래는 in contrast to 뭐뭐와 대조적으로 앞에 형용사 붙어서 완전한 대조. 자, 이 인상파화가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평범한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 어디 속에 있는 everyday and up to date settings 일상 속에 그리고 up-to-date라면은 데이트가 날짜인데 업투니까 끝까지 다 찬 거죠. 그래서 현대인데 지금 우리 현대 말고요. 그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살았던 19세기 현대 그 당시의 세팅 어떤 배경 이런 배경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자, making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밑줄이 빠졌네요. 이것은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시도 어떤 다음에 투부정사 자 그들의 페인팅 테크닉 그 그림 기법 회화 기법을 숨기려는 시도를 그걸 하지 않았어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꼭 인상파가 관련된 건 아닌데 인상파 이전이 사실주의고요. 사실주의 이전이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기독교의 모습 이런 거, 뭐 예수님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최후만찬 이런 그림들이 많았는데 그 예전에 종교 유럽의 중세를 기독교가 지배다시피 했잖아요. 그때는 성스러운 그림 이런 게 중요했거든. 그래서 함부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미약한 존재, 그리고 신, 뭐 예수님, 뭐 성모 마리아 이런 분들을 성스럽게 그렸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절에 다시 옛날 그리스 로마 시절에 인문주의로 돌아가자 해서 다시 인간의 모습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주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상파가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아카데미 시스템 was started. 자, 이러한 아카데미 시스템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투부정사 보하기에 to raise artist standing. 스탠딩은 지위가 되겠죠. 명사를 쓰이면. 예술가들의 지위를 raise 끌어올리기 위해서. 크래프트맨, 기술자보다도 위로. 자, 그 기술자들은 who were seen 수동태로 보여졌어요. manual labor, 매뉴얼은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손으로 하는 노동자가 그냥 일반 노동자겠죠. 육체 노동자. 그래서 emphasis 강조라는 게 was placed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밑줄 필요 없네요. 네, 필요 없는 이유는 좀 이따가 어디에 놓여졌냐면 intellectual aspect of art 예술의 어떤 지적인 aspect 측면에 놓여졌다. 거기를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4번은 이 글에서 관계가 없는 문장이죠. 아카데미의 원래 목적이 뭐인지 시작한 거고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아무리 봐도 4번에 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보긴 힘들고요.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저기 있는 인상파화가들, 임프레셔니스트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피했습니다. 상징이라든가 어떤 서술적인 컨텐트, 내용 이런 거를 피했어요. ing 분사구문이겠죠. 뭐뭐 하면서 prevent A from B 많이 쓰죠. prevent A from B,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from은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관람객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reading a picture, 그림을 리드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서 했지만 하고 여기 멋이 나오는데요. 물론 그러나라고 읽어도 되는데 위에 prevent가 있었잖아.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것을 not으로 인지하고 얘를 but으로 인지하면 not able be 문맥으로는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래서 read는 하지 못하게 하지만 making them experienc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making이 또다시 분사구문이 되겠죠. 뭐뭐 하면서 그들 앞에 있는 뷰어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경험을 as 뭐로서 경험하게 해요? isolated moment in time 시간상의 고립된 순간, 딱 짧은 순간 네, 이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다운표에 대한 reading이라는 거는 이런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러티브라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reading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isolated moment를 보라고 했습니다. 인상파워에 대한 설명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지문으로 갑시다. 2번 문장 볼게요. 문장이 아니라 지문이야. plant assess. assess는 평가하다. 평가하다, 뭐 견적을 내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when they need to be comparative 묻고요. 그 다음에 다시 when it is more prudent to be collaborative 이렇게. 이 두 개의 when 주어 동사는 assess의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개의 when은 의문사예요. 언제 뭐 할지. 언제 뭐 할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언제 그들이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언제 is은 가주어죠. 더 prudent 밑에 있는 것처럼 현명한지. 투부정사가 진주어돼서 collaborative. 언제 협력을 하는 게 서로 돕고 사는 게 더 현명한지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답니다. 식물도 말이죠. 경쟁과 협력. 그 다음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식물들은 weigh the energy cost relative weigh가 동사를 쓰이면 당연히 무게를 재다 이런 말인데 뒤에 relative랑 같이 쓰면은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그냥 비교하다라고 읽어도 돼요. 비교하다. 비교하다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에너지 비용을 비교합니다.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와 견주어서 이런 말이죠.
생긴 거는 형용사 같지만 네, 이게 부사로 쓰이고요. benefit. 코스트가 마이너스라면 benefit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익과 비교해서. 뭘 위한 improved. 꾸미는 PP죠. growth and persistence. 개선된 성장 그리고 개선된 persistent. 단어 공부하셔야 되죠. 지속이란 뜻도 있고 고집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속이 되겠습니다. 뭐 계속 지속되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경쟁을 할지 협력을 할지 이때 에너지 코스트와 에너지 베너핏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성장하는데 예를 들어 자 비록 식물이 일반적으로는 attempt 시도하겠죠. 더 키가 커지기를 누구보다 closely situated neighbor 가까이에 위치된 이웃보다 그 다음 뭐를 위한 preferential 하면은 우선시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우선적인이 문맥상 올리겠네요. prefer가 좋아하다지만 접수사 pre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요. 우선적인 접근 sunlight 햇빛에 우선적인 접근이라는 게 뭐예요? 먼저 가는 거죠. 선착순을 했을 때 먼저 가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이웃 즉 옆에 있는 식물이 이미 significantly taller 상당히 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race 경쟁이죠. 여기서 경쟁이 likely 뭐 할 가능성? 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네, 이제 주어 동사 처음 나오죠. The plant will temper 이어지고요. 자 시합이 일단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식물은 temper는 명사를 쓰이면은 기질, 성질, 분노 이런 말이고 지금은 형용사로 누그러뜨리다. 왜냐면 temperature가 여러분 temperature 온도예요. 그 다음 temperature가 온화, 온자가 들어가죠. 바로 그 경쟁의 본능을 누그러뜨려. 경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됐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옆에 있는 식물보다 더 키가 물론 커야 햇빛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비록 그렇지만 물론 이렇지만 하고 중요한 거담이죠. 만약에 옆에 있는 식물이 더 키가 크고 걔랑 경쟁하는 게 안 될 것 같으면 경쟁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어세스 한 거잖아. 어세스 해본 거죠. 이렇게 전체 지문 파악하시고요. 자, closely situated. 일단 close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따로 적어드리면 close가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잖아요. closely, 뭐 당연히 얘도 부사죠. 이런 식으로 뭐 얘네뿐만 아니라 ly가 없는 부사와 있는 부사 예, 그 비교 아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ly를 안 붙이는데 부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igh와 high 이런 거 대표적이잖아요. high가 부사를 쓰면 높게잖아요. 물리적인 그 높이를 말하는 거죠. high는 네, 매우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즉 ly가 붙는 부사들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기준, 뭐 정도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결론 close가 가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close는 자세히 뭐 이런 말로 밀접하게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 close situated neighbor 말 되지 않느냐 가까이에 위치한 이웃 close에는 여기 close를 다시 돌아가면은 밀접하게 밀자가 가까운 밀자거든요. 그러면은 위치랑 가까운 게 맞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뜻으로는 뭐랄까 이제 빈틈없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거리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꽉 채워진 나무들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가까이 노연되기보다 잠깐만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클로즈를 틀렸다고 할 이유는 없네요. 죄송합니다. 클로즈는 틀린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가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밑에 설명은 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그거보다는 situated 요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죠. ing가 아니고요. ed를 쓰죠. 우리말로는 위치하고 있는 이러면 위치하고 있는 ing 뭐뭐 하는 일 아니냐. 네, 그거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수능에도 물어봤는데 locate 또는 situate 또 place 이런 동사들은 그 다음에 약간 유사한 게 sit 이런 것들 얘네들은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자기가 어디에 앉는 게 아니고요. 목적어를 locate나 situation, place에 위치시키다. 그 다음에 sit 같은 경우는 뭐 앉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누구를 뭐뭐 하다 이거지 자기가 뭐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ing situating neighbor면은 누구를 갖다 위치시키는 이웃이니까 말이 안 되죠.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송태. 시합이 지가 루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that is. 이거 연결하죠.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와 같은 역할을 하죠. 문장 넣기나 순서에서 이런 연결을 잘 써먹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 즉 앞에 내용이 다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하지만 앞에 내용보다 좀 더 정리를 해줍니다. 식물들은 경쟁을 합니다. 온니면 오직 어떨 때만 경쟁을 하냐면 그 경쟁이 필요할 때. 경쟁이 필요한 건 우리말하고 다르게 수동태 써야죠. 뭐 하는데 필요해요? 향상시키는데 그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 두부정사급이죠. 그들 자신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리프로덕션, 번식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즈가 나오네요. 병렬 구조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동사가 어디 있나요? 이게 병렬 구조 은근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시해 드린 건데 바로 위에 need가 첫 번째고 has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병렬 구조는 문맥으로 확인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경쟁이 필요할 때 그리고 경쟁이 likelihood of success, likelihood는 가능성이죠. 성공의 가능성을 가질 때.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둘이 맞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경쟁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경쟁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하는 거예요. as in or 모든 유기체에서와 as 마찬가지로 진화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발달 또는 성장, 식물의 성장은 depend on 어디에 의존해요? 계속적이고 강렬한 경쟁에 의존한다. 경쟁을 한다는 얘기고요. once 접속사를 일단 뭐뭐 하면 일단은 그 경쟁이 yield가 동사를 쓰이면 뭐뭇을 낳다자 needed result 필요한 결과 필요한 할 때 우리말과 다르게 필요로 되어지는 결과는 need 되는 거니까 필요한 결과를 만들면 걔네들은 식물들은 cease competing 경쟁하기를 멈춰요. ceas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몇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shift 두 번째 동사로 그들의 에너지를 to living 사는 것 쪽으로 바꾼다. 이때 to는 전치사예요. to 부정사가 아니고요. shift 한다. A를 to로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식물들에게 경쟁이라는 거는 is about 영어에서 비동사하고 어봇이 많이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뭐가 관계 있다 이거죠. 뭐가 관계 있어? 생존. 뭐가 아니라 thrill of victory, 승리의 그런 기쁨이 아니고 가볍게 한번 빈칸 나올 거라고 한번 예상해 보는데요. 정답은 3번이죠. 3번이 관계가 없죠. 주제문은 2번을 주제문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문. 경쟁은 이럴 때만 한다. 물론 이제 내용상으로는 1번과 같지만 1번보다 2번이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문을 보면은 3번은 뭐 계속 경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경쟁을 어세스한다. 이 어세스 중요한 또 단어가 되겠네요. 자, 3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Mechanization speeded up vertical movement. 기계화죠. 기계화는 speed up, 속도를 빠르게 했대요. 바로 vertical은 수직이죠. 수직의 이동을 빠르게 했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주제문입니다. 뭐 프로 미리 푸셨다고 생각한다면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참고로 speed up 동의어로는 accelerate라는 단어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Stairs and ramps were traditionally 계단과 경사면은 전통적으로 뭐였느냐? How you went up and down 당신이 오르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traditionally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부사 써야 되고요. 문장 구조는 주어와 비동사와 보어입니다. how 플러스 조동사가 하나의 명사절로 보어가 될 수 있죠.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how 앞에는 the way가 생략이 된 거예요. 관계부사 파트에서는 여러분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생략하도 그런 명사가 될 수 있어요. 됐죠? So 그래서 few buildings in frequent use. few는 부정이죠. 거의 뭐뭐 없다.
자주 사용되는 그 거의 건물들이 뭐 하지 않아요? stories. 이게 이자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영어는 스토리에 이가 없잖아요. 층이죠, 층. 영국 영어는 이를 쓰기도 하거든요. 5층. 5층을 exceed 초과하지 거의 않았다. 됐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인데 뭐 10층, 20층 이렇게 만들면 힘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 정도였고요. 자, 그 다음에 오티스 컴퍼니라는 회사. founded 동사가 아니라 PP죠? 설립된. 발견된 이러면 안 돼요. 1853년 뉴욕에서 설립된. founded 기본이죠. 이 회사는 changed all that. 이때 대선 그냥 명사죠. 그 모든 것을 바꿨어요. with invention 어떠한 발명을 가지고 safety elevator 안전 엘리베이터래. 그 다음에 가로 일단 무시하고 저기 뒤에 대시 나오죠. 관계대명사 대시고요. 엘리베이터를 꾸미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made taller buildings possible. 더 큰 건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마지막에는 오형식이죠. made가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는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죠. 보에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 부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중간에 보시면 왜 안전 엘리베이터냐? 그 안전한 것은 because 뭐 때문이냐? 바로 그 엘리베이터는 locked the car. 이때 car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그 엘리베이터 몸체를 말해요. 엘리베이터 몸체. 이거 뭐냐? 우리가 타는 그 엘리베이터. 우리 태워주는 그 통 있잖아요. 네. in place. 그 제자리에 lock. 딱 잡아준다 이거야. should the cables fail. 가로 안에 문법 글쎄 내는 경우가 요즘 좀 생기고 있으니까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should의 별표. 만약에 그 케이블이 실패하면 선생님이 뭐뭐하면이라고 읽었죠.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엘리베이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케이블로 당겨주잖아요. 만약에 케이블이 잘못돼도 그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게 하지 않고 떨어지면 추락사에서 안에 탄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잡아준대요. 자, 일단 그렇고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주어보다 앞에 있죠 지금. 요거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수능에도 밑에다 따로 적을게요. 원래는 이거죠. if 다음에 shoul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면 일명 가정법 미래라고 불러요. 굳이 가정법 중에서도 분류한다면 어떨 때 쓰냐면 should니까 해야 한다. 아니, 절대 아니고요. 가능성이 낮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 혹시라도 뭐뭐 하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if를 생략하고 should와 주어가 도치돼서 should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똑같이 이것도 똑같아. 주어가 뭐뭐 하게 되면. 됐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if the cables fail, should fail이죠. 다시 if the cables should fail인데요. if를 생략하면 should가 주어보다 앞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시험 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 보시면 escalator. 자, 이번에는 escalator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이것이 나중에 등장했어요. 등장하더라고도 일적 게임을. 그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 무엇을 가져오면서 더 대단한 어떤 능력. 어떤 능력? To mov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더 짧은 수직의 거리 뭐에 걸쳐서 동안에 이거죠. 에스컬레이터 여러분 그림 아시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데뷔, 이게 우리가 데뷔하다가 연예인 데뷔하는 데뷔를 했는데 해고는 센세이션이었어. 센세이션이었다는 말, 우리가 센세이션은 앞에 지문에서는 감각인데 또 이거 말고도 뭐예요? 선풍적 인기, 뭐 인기몰이 이런 말이죠. 히트 쳤다 이거예요. 그 당시 파리 엑스포에서 1900년에 있었던 자, 월드 엑스포션, 이게 엑스포죠. 이것은 기회였어요. 회사들이나 국가들이나 혁신가들에게. 두 부정사 어떤 기회냐면 2차도 서로로부터 배우는 기회. 두 번째로는 inspire, 서로에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벌써 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위드 가지고 도시들은 이제는 spread underground, 지하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 지하로 뻗어나갈 때는 with deep basement, subways and tunnel. 베이스먼트 지하죠. 깊은 지하, 지하철, 터널 같은 거를
그렇다고 이제 위로도 갈 수 있죠. 위로 간다는 건 with high rise buildings. rise buildings는 고층 건물이에요. 높은 고층 건물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outward, 바깥으로도 뻗어나가는 이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덕분에 가능해졌더라. 자, 현대 도시의 풍경. 그것은 그 다음에 쭉 가서 was created. 드디어 이제 이것 덕분에 만들어졌다 수동태고요. 중간에 있는 말 앞에 있는 선행사 꾸미는 것이죠. 맨하탄이 여전히 iconic exemplar 밑에 있죠. 모범. 그 다음에 아이코닉은 우리 아이콘이란 말 하잖아요. 아이콘. 더 우상과 같은 모범이 되는 그거였다. of which. 뭐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뒤에 일단 구조가 완전해야 돼요. 지금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보어가 있잖아요. 일단 완전하니까 쓰겠지. 그냥 which는 안 되겠죠. 그럼 왜 하필이면 of를 썼을까? 앞에 있는 선행사 cityscape 있죠? 네, 그 풍경. 누구의 풍경? 네, 그 풍경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그 도시 풍경의 하나의 모범. 원래는 example of cityscape였다는 겁니다. cityscape가 선행사에 쭉 가서 없어지고 전치사는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게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in which는 안 돼요. 근데 in which 쓰면 안 돼요. 아무거나 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빈칸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되겠죠. 네, 비교적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지문인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볼게요. If you wanted to be entertained, 만약에 당신이 entertain, 즐겁게 해주다, 수동태로 즐거워지기 원하면 in a theater, 극장에서 언제? 19th century, 19세기 이전에 만약에 즐거워지고 싶으면은 you could not avoid the fact, 당신 어떤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격이 되시죠? 아니, 여기가 아니고 동격이 되시죠? 뭐뭐라는 사실이냐? 당신이 at some level participating, at some level을 가로쳐 버리면 you were participating, 진행형이 되죠? 동사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이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비동사 플러스 ing, 우리는 진행형이라고 배웠지만은 비동사와 ing가 각각 조동사와 본동사 역할이기 때문에 중간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어느 정도 수준은 다이얼로그, 대화, 즉 conversation인데, 자, 그것이 either with your fellow members of the audience, 그 다음에 or with the actors, 이렇게 웃기는 거 보이시죠? 당신의 동료 멤버, 청중 동료 멤버, 옆에 있는 관객이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배우와 대화를 하는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 즉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가정법은 아니고요. 가정법으로 봐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현대에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를 가정법으로 봐도 되고 또 19세기니까 과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로 봐도 ED가 맞겠죠. 엔터테인은 안 돼요. 엔터테인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거고요. 지금은 당신이 즐거워지는 거, 수동태 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the idea. 어떤 생각이냐. The audience sitting in the dark. 청중은 어둠 속에 앉아 있고요. And watching the stage in silence. 두 개 ing가 보이시나요? 침묵 속에서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of도 이때 동격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New thing. 그런 건 새로운 거래요. 새로운 거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새로운 거래. 옛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1번이 주제문이죠. 됐나요?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sitting, watching. 둘 다 동명사죠.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동명사예요. 앞에 전치사 of 있었죠?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쓸 수밖에 없고요. 동명사 앞에 audience, 의미상주를 쓴 겁니다. 이 분사 아니에요. prior to 뭐뭐 이전에 19세기 이전 그때는 the audience were lit. lit, light, PP형 청중들이 light 되었다. 즉 청중 방향으로 빛이 비춰지고 또는 extremely vocal and active 엄청나게 vocal 그렇게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고 active 적극적이었대요. even leaping
even 다음에 지금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 ing 쓴 것이죠. on stage, 무대 위로 리핑, 뛰어 올라가면서. to fight with a cast. cast는 배역이니까 배우겠죠. 배우랑 싸우려고. 연극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올라가서 막 시비 걸고 했던 거예요. audience. 지금 보시면 분명히 형태는 단수인데 were, 복수 썼죠. 최근에 이제 이런 걸 잘 물어보진 않는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좀 문법을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물어볼 수 있는데 이 audience나 또 이제 대표적인 단어가 committee, 위원회라는 단어 주로 두 개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얘네들은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명사라는 건데요. 군집명사라고도 하고요. 얘네들은 단수 취급, 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으로 묶으면 단수고 집단 속의 멤버를 얘기하는 거라면 복수로 보는 건데 여기서는 복수를 썼죠. 여기서는 그래서 군집명사의 특징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많은 일하는 사람들, 즉 노동자들은 가난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could나 afford to 부정사 뭐뭐할 여유가 없었어요. 뭐 attend the theater, 극장에 가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죠. 혹은 또 시간이 없었어요. 소셜 그룹, 뭐 사회 그룹 같은데 참여할 시간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죠. 돌봐야 되는. 가난하고 부양해야 되고 바쁘니까 연극 보러 갈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It was the actor David Garrick in the 18th century who. It was와 who가 나왔어요. 뭐죠? 강조구문입니다. 지금 사람을 강조했잖아요. actor. 뭐 who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없죠. 18세기의 배우인 데이비드 게릭이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죠. 강조구문 pioneered the idea. pioneer는 개척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hat은 동격이죠. 뭐뭐라는 아이디어냐. 청중은 should shut up and listen. 입을 다물고 그냥 들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네, 여기 아까 주제였죠. The passive and the reverential silence. 패시브는 수동적이 역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릇을 밑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그런 침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니치 거금이죠. 사이런스가 선행사인데 이니치 장소가 되느냐? 이니치는 장소만 쓰지 않아요. 추상사 개념일 때는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배우들이 indulge themselves 밑에 있는 것처럼 만끽할 수 있는 침묵이래요. 만끽하는 게 뭐야? 충분히 즐기는 거, 즉 여기서 몰입이죠. 연기에 몰입하는 거. 됐나요? 자, 이런 침묵은 is a new phenomenon. 새로운 현상이래. As of course is the cinema.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 Of course 빼면 as is the cinema. 시네마가 주어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 as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일명 유사 관계 대명사입니다. 해석은 뭐뭐처럼이라고 하는데요. 뭐처럼 원래 접속사 as의 뜻 중에 수많은 뜻 중에 뭐뭐처럼 있잖아요. 바로 그 접속사 as를 관계대명사를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시네마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인 건 맞아요. 그럼 선행사는 뭐냐? 네, 이때 as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수동적인 침묵, 배우가 몰입하는 그 침묵이 극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찬가지이다. 시네마에서. 시네마도 이거죠. 우리말로는. 됐죠? 이거는 which를 써도 돼요. which is the cinema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좋은 게 as일 뿐이죠. 조금 중요하고요. 자, where 관계부사. 앞에 있는 cinema.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영화관이죠. 앞에서 말한 건 연극하는 곳이고 우리의 surrogate 밑에 있는 대리인은 on the screen. 스크린의 대리인, 영화 배우가 unfold the stories, unfold 전개할 수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unaware of our response. 바로 우리 청중의 반응을 unaware, 알지 못하면서. 여기는 being을 생략을 해버렸죠. 분사구문인데요. 그래서 형용사만 떠올렁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됐나요? 예,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소재는 다시 한번 보다 19세기 이전에는
극장에서 청중들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다면 19세기 때부터는 청중이 조용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 무대의 그 연극 극장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4강 지문 설명, 이번 강의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3번 문제에서는 답을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3번이 관계가 없죠. 이건 엑스포 역할이잖아요. 네, 이번에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